그럼 여러분들 갖고 계시는 자료 1페이지에 보면 제일 첫 번째 기간 및 기한 등 정리해서 한 100 몇 가지 정도가 있을 거예요. 한번 쭉 여러분들 같이 여태까지 정리한 거니까 이러한 내용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머릿속에 회상하면서 한번 쭉 보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납기에 대해서 신고 납부 물품은 납세 신고 수일부터 15일 이내, 부가고지 물품은 납부 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그리고 253조에 규정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물품 해서 그거와 관련해서 좀 정리할 부분이 수입 신고 기한은 반출 신고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 신고를 해야 된다. 만약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부과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의 효력을 이제 없앨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야 되고, 납부 기한은 수입 신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납부를 해야 되죠. 만약에 납부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 조치가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경우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물품에 대한 신고 내용은 결국 네 가지죠. 품명, 규격, 수량, 금액만을 얘기하는 거죠. 이것을 다른 말로는 우리가 흔히 이 신고 납부 방식에 의해서 납세의무자가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해서 수입 신고를 할 때 납세 신고를 하고 가격 신고를 하죠. 그럴 때 대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죠? 수입 신고할 때 뭐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죠? 선적 서류가 필요하죠. BL, AOA 빌, 인보이스 패키니스트 이게 있어야 돼요. 이 선적 서류가 있어야 정확하게 수입 신고할 때 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납세 신고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선적 서류가 준비되지 못했다. 그럴 때 수입 신고 전에 이제 즉시 반출 신고를 한다. 그 경우 선적 서류가 없기 때문에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에 대한 품명, 규격, 수량, 이제 금액 이것은 알 수가 있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럴 때 요거 기본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엄마가 딸한테 너 이마트에 가서 뭐를 사와라. 그럼 뭘 사옵니까? 품명. 그러면 콩나물이다. 그럼 콩나물 얼만큼? 뭐 예를 들어서 500g짜리, 뭐 1kg짜리, 뭐 한 포대, 뭐 그 정도는 안 사줘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품명, 규격, 수량, 금액 이것을 신고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뒤에서도 나오겠지만 이 경우 가산세 징수법인은 당해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20%를 가산세로 징수를 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요. 이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의 경우는 여러분들이 2차 때도 이제 모의고사를 제가 항상 내는 그 부분인데 뭐를 염두에 둬야 되느냐면 기간 내에 신고했느냐,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았느냐에 따라서 납세의무자가 틀리고 또한 그 관세 징수권 소멸시효 기산이 틀려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과세물가 확정 시기, 적용 법령 시기 납세의무자, 관세부가 제척 기간의 기산일, 징수권 소멸시효 기간이 각각 틀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꼭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라고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납세의무자는 누구예요? 그 경우는 즉시 반출한 자이죠. 기간 내 신고한 경우는 19조 1항으로 가서 그 물품을 수입 신고하는 때의 화주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꼭 알아두고요. 월별 납부 물품,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보정 신청한 물품, 보정 신청한 날의 다음 날까지, 수정 신고 물품, 수정 신고한 날의 다음 날까지. 그러면서 여기에 보정 신청이다, 수정 신고다라고 해서 작년도에 법 개정이 됐을 때 이와 관련된 부분이 개정이 됐죠. 자, 보정 신청한 세액, 수정 신고한 세액이 과다한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최초로 납세 신고한 날부터 5년 이내 경정 청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 개정된 부분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뒤에서도 또 정리하는 부분이 나오니까 그때 잠깐 또 얘기를 하죠. 두 번째, 관세법상 보면 유효기간이 상당히 많이 규정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 품목분류 사전심사, 재심사 유효기간은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개정되기 전에는 몇 년이죠? 3년이었죠. 3년이었다가 품목분류가 변경되기 전까지, 월별 납부의 유효기간, 승인일부터 그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날이 마지막 날까지. 이런 것들이 객관식의 경우는 다음 중 월별 납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옳은 것은 찾으라고 할 때 항상 나오는 그런 부분이에요.
세 번째, 화물관리인 지정의 유효기간 5년이 되겠고, 보세운송업자 등의 등록의 유효기간 3년. 예외적으로 안전관리 기준 준수도 측정 평가 결과 우수한 그 업체의 경우는 2년의 범위에서 연장을 할 수 있고, AO 업체의 공인의 유효기간은 5년, 납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30일, 압류 매각의 유효기간은 2년, 지정공장의 지정기간은 3년이 되겠고요. 덤핑 상계 관세에 있어 약속의 유효기간은 5년이 되겠죠. 그거와 더불어서 덤핑 상계 관세 부과 기간은 똑같이 5년이다라고 하는 것을 같이 알아두면 되겠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관세법상에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가 6가지가 있어요. 즉 사전 통지라고 하는 것은 자료에 있는 것처럼 관세법상 인허가 등록 등을 할 때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이전에 연장갱신에 대하여 미리 알려줌으로써 연장갱신 기간을 모르고 지나쳐 국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 통지를 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은 1차뿐만 아니라 2차의 경우도 관세법상 사전 통지를 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5가지를 쓰시오라고 하는 부분도 전체와 관련된 내용이 되니까 1차뿐만 아니라 2차의 경우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첫째, 월별 납부 승인 갱신 시, 화물 관리 재지정 시, 특허 보세구역 특허 갱신 시, 보세 운송업자 등 등록 갱신 시, 보세 판매장 그 특허 갱신 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보세 판매장을 특허 보세구역 특허 갱신지로 좀 바꿔주면 좋겠네요. 그 내용이 개정이 됐죠. 5번째 그것을 특허 보세구역 특허 갱신시, 보세 판매장, 그대로 둬도 되겠네요. 그대로 둬도 되고요. 6번째 AO 업체 공인갱신시, 요 6가지가 경우화되는데, 여기에 보면 1개월, 2개월짜리가 있고 6개월, 7개월짜리가 있어요. 해서 보면은요, 그 5번째, 6번째의 경우 보세 판매장 특허 갱신 시, AO 업체 공인 갱신 시의 경우 6개월, 7개월이에요. 나머지 경우는 1개월, 2개월. 그거까지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이 경우도 사전 통지와 관련된 내용을 쭉 5가지를 나열을 해놓고 전부 1개월, 2개월짜리를 전부 4개를 써놓고 그 다음에 AO 업체 그 공인갱신 시, 그 경우도 1개월, 2개월로 해두면 옳지 않은 그 내용을 고를 때 그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둬야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